지금 리플 XRP 들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센티먼트에서 방금 전 데이터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지난 2년 동안 딱 3번밖에 안 나온 시그널이라고 해요. 그리고 앞에 2번은요. 2번 다 XRP의 큰 폭의 반등 상승세로 이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전 2번과는 전혀 다른 외부 변수가 하나 추가가 됐죠. 이게 뭔지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지금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리플 들고 계신 분들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XRP가 작년 7월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역대 최고가를 찍었었죠. 근데 거기서부터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2,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계산해보면 고점 4,900원 대비했을 때 65% 빠진 상황인데 9개월 동안 쭉 내리막이었던 겁니다. SEC 소송도 끝났고 ETF도 승인됐고 상품 분류까지 전부 받았는데 오히려 가격은 어떻게 됐죠? 이 반토막 이상 나버렸죠. 커뮤니티 분위기를 보면요. 리플 끝났다, 리또 속이다, 더 하락할 거다 이런 부정적인 글들이 긍정적인 글보다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오히려 바로 이 분위기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가 되어줍니다. 센티멘트라는 곳이 있죠. 이 플랫폼은 트위터, 레딧, 텔레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코인에 대한 댓글과 게시물을 수집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지 부정적으로 말하는지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숫자로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센티멘트가 이번에 뭐라고 했느냐? 리플 XRP에 대한 공포랑 불안심리, 흔히 퍼드라고 하죠. 이게 지난 2년 동안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발표했어요. 말 그대로 부정적인 댓글이 긍정적인 댓글을 압도하고 있다는 뜻인 건데 이 개인분들께서 XRP를 대놓고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봤을 때 그냥 나쁜 뉴스처럼 들립니다. 공포가 높다는데 그게 왜 좋은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센티멘트가 직접 과거 사례를 짚어줬었는데 이 수준의 공포심리가 나왔던 게 이전에 딱 2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2025년 2월이었고요. 두 번째는 2025년 10월이었습니다. 2월달 사례를 보면은 이 당시 긍정적인 댓글 대비 부정적인 댓글 비율이 거의 1대1이었습니다. 0.96대 1이었으니까 부정이 살짝 더 많았던 거죠. 10월달에도 비슷했었고요. 그리고 이 두 경우 모두 다 그 직후에 눈에 띄는 가격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2월달 이후의 반등은 센티멘트 스스로 영어로 빅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상당히 큰 폭이었습니다. 그래서 센티멘트의 분석은 이겁니다. 암호화폐 가격은 대중의 기대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 모두가 비관적일 때 오히려 반등 확률이 올라간다. 이건 센티멘트만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 학술적으로도 검증된 패턴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흥미롭습니다. 2025년 이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팀이 암호화폐 관련된 트윗과 레딧 댓글 수만 건을 인공지능 모델로 분석을 했더니 소셜 감성 데이터가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는 정확도가 70%에서 최대 91%까지도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워하거나 기대하는지를 측정을 했을 때 그게 실제 가격 변동의 선행 지표로서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서서 미리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센티멘트 기준 2년 동안 세 번째 공포 극단치가 찍혔고 이전 2번 둘 다 반등으로 이어졌었고요. 이런 류의 감성 분석은 학술적으로도 높은 예측력이 확인된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었으면 저도 이번 영상 안 만들었을 거예요. 솔직히 공포가 높으면 반등한다? 이런 이야기는 리플 홀더분들이라면 이미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이 다른 이유가 또 따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변수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먼저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클래리티 액트라는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그동안 이 법안을 맡고 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이 법안이 2번 무산됐었는데요. 2번 다 코인베이스 측의 반대가 주된 원인이었었고 그런 사람이 입장을 완전히 뒤바꾼 건데 같은 날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문을 썼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 상원이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촉구서였습니다. 그것도 같은 날 SEC 위원장 폴 애킨스가 SEC랑 CFTC 모두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발표를 남겼고 심지어 전직 100억간 크립토 차르였던 데이비드 삭스까지도 지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사람은 3월 26일 임기가 이미 끝났는데도 앞장서가지고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는데 무려 하루 만에 대규모 거대 기관들 4곳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건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조율된 움직임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습니다. 여기서 클래리티 액트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해가지고 미국 SEC가 아니라
CFTC라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금도 SEC랑 CFTC가 공동으로 XRP를 상품으로 분류하긴 했어요. 그리고 올해 3월 그렇게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행정 해석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다음에 민주당 정부가 잡는다. 그럼 뒤집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클래리티 액트는 이걸 연방법으로 확정하겠다라는 거고, 한번 법으로 박아버리면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가격이 왜 중요하냐? 지금 대형 금융기관들, 은행이나 자산운용사들, XRP에 본격적으로 돈을 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법안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행정 해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수십억 달러를 베팅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법으로 한번 확정이 되어주면은 그 장벽이 사라집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헤드인 제프리 캔드리 측에서는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XRP ETF에 40억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타이밍을 보시면은 미국 상원이 부활절 휴에 끝내고 이번에 복귀했죠. 상원은행위원회는 4월 후반에 이 법안의 마크업, 그러니까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상원의원 버니 모네로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남겼는데, 다가오는 5월까지 이 법안이 본회의 넘어가지 않는다. 그럼 중간선거 정치 때문에 올해 안에는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시면요, 이 베팅 시장인 폴리마켓에서 이 법안의 올해 통과 확률이 72%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또한 이 법안을 맡고 있던 가장 큰 장애물 코인베이스가 돌아섰고요. 미국 재무장관이랑 SEC까지도 동시에 밀어주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전 두 번과 이번이 뭐가 다른지 보이실 겁니다. 지난 2025년 2월 공포 극단치가 나왔을 때 그때는 순수하게 시장 심리만으로 반등했었죠. 법안도 없었고요. 기관의 동시 지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10월에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번 세 번째 공포 시그널은 상원의 복귀, 클래리티 액트 마크업이 임박했고요. 코인베이스가 전환됐고요. 재무장관이랑 SEC까지도 동시 지지를 하고 있고요. 모든 것들이 같은 주에 겹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반드시 무조건 가격 상승한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려요. 거시경제 상황이 나빠진다거나 법안이 또다시 무산된다거나 비트코인이 크게 흔들린다거나 이러면 XRP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현재 데이터만 놓고 보시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무엇이냐? 이 4월 후반 은행위원회가 마크업을 확정하는 순간 그 소식만으로도 XRP의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건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도 전이에요. 마크업 일정이 잡히는 것 자체가 이 법안이 진짜 가고 있구나, 이런 시그널이 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분석가들은 보수적인 전망으로 마크업 확정된다. 그럼 XRP 기준 2,400원에서 3,200원까지 회복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면은 ETF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더 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과거 두 번의 공포 극단치가 둘 다 반등으로 이어졌다는 선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거기에 더해서 입법 카탈리스트까지도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폴리마켓 72%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시장 참여자들 다수가 이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건데,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공개된 정보를 종합된 전망이지 확정된 미래는 아니겠죠. 센티멘트 기준으로 XRP 공포 심리가 2년 동안 세 번째 극단치를 찍었고, 이전 두 번 패턴에서는 둘 다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원 복귀, 클래리티 액트 마크업이라는 역대급 입법 카탈리스트가 같은 타이밍에 겹쳐 있는 상황이죠. 말 그대로 다가오는 4월 말 이 2주 동안이 XRP의 2026년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구간이겠고, 그렇다면 은행위원회가 실제로 마크업을 확정했을 때 XRP 가격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나오는 즉시 속보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알트코인으로 수익은 내보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분들, 그래서 예시에 대해서 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 대부분 리플의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알트를 매매하는데 많은 비중을 활용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코인으로 많은 비중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단기 종합방에서 안내드린 내용들 설명을 드리자면요. 만약에 내가 세이프 코인 이렇게 진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목표 타점까지도 걸어뒀고 목표 가격까지도 도달하면서 수익 실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오덜리 코인에 대해서 진입을 하면서 목표가 걸어놓고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비트럼을 진입을 하면서 전부 다 수익 실현, 목표가까지도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욕심보다는 목표가 설정을 통한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고, 또 무리한 매매가 아니라 원칙 매매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 XRP를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출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은 거고, 이에 따른 정보방 입장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고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